가을 오후 북한산 등산로였습니다. 저는 박민호 53세. 처제 은혜와 단둘이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정상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은혜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저는 재빨리 그녀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순간 제 품에 그녀의 몸이 완전히 안겼어요. 등산복 너머로 감촉이 제 가슴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형부. 은혜가 숨을 헐떡이며 제 품에서 말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지만 팔을 풀지 못했어요. 아니, 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품 안에서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빨라진 호흡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얇은 등산복 사이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년 전 가을 북한산 등산로였습니다. 저는 박민호 53세. 아내 수진과 처제 은혜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형부, 여기 경치 진짜 좋아요.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웃음 뒤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혼한 지 한 달째였던 은혜는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7년 결혼 생활이 남편의 바람으로 끝났거든요. 저희 집에 한동안 머물렀는데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오빠, 은혜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밖에 나가자. 수진이 제게 말했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주말 등산이었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등산을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 30년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등산은 제게 유일한 휴식이었어요. 주말마다 산을 오르며 머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은혜야, 천천히 와. 다칠라.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5년간 등산으로 다져진 제 체력은 꽤 좋았거든요. 형부,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은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아직 초보라 힘들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쉬는 곳 나와. 거기서 물 마시자. 저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제를 대하는 형부로서 당연한 친절이었어요. 30분쯤 더 올라가니 벤치가 있는 쉼터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바람 진짜 시원하다. 은혜가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3개를 준비해 온 거였어요. 하나씩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앞으로 우리랑 자주 등산 가자.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녀의 목선을 따라 물이 넘어갔습니다. 땀에 젖은 목덜미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는 거지? 형부, 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조금 살 것 같아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이 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상까지는 1시간이 더 걸렸어요. 하지만 저희는 천천히 이야기하며 올라갔습니다. 은혜는 자신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회사 후배랑 바람을 폈어요. 제가 눈치챘을 땐 이미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 나쁜 놈. 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착하고 예쁜 처제를 배신하다니. 형부, 괜찮아요. 이제 지난 일이에요. 차라리 잘 됐어요. 은혜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진짜 멋있다.
은혜가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와 수진은 그런 은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찍자.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가운데, 양쪽에 수진과 은혜가 섰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죠. 하산하는 길, 은혜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물론이지. 매주 토요일 우리 등산날로 정하자.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의 주말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북한산 입구에서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저희는 어김없이 등산을 갔어요. 은혜의 표정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등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낭에 물병과 간식을 챙기고 등산화 끈을 묶고 있었어요. 오빠, 나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수진이 침대에 누운 채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어디 아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다가가 이마를 짚어봤어요. 열은 없었습니다. 무릎이 자꾸 아파서. 요즘 계단 오르내릴 때도 아프더라고. 수지는 무릎을 만지며 말했어요.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무릎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부어 있었어요. 관절염 증상인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원래 무릎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 나도 안 갈게. 오늘은 쉬자. 제가 배낭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픈데 혼자 등산을 갈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은혜랑 가. 은혜 혼자 보내긴 미안하잖아. 수진이 손을 내저었어요. 동생 걱정이 앞섰습니다. 은혜한테 연락해서 다음에 가자고 할게. 제가 핸드폰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나 이해해. 은혜도 실망할 거야. 그냥 가. 수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혼자 보내는 건. 저는 망설였습니다. 처제와 단둘이 등산을 간다는 게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은혜 혼자 있으면 또 우울해질 거야. 요즘 겨우 밝아졌는데.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은혜는 등산을 하며 많이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녀올게. 병원 예약해 놓을게. 제가 다시 배낭을 매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혜한테 잘해줘. 요즘 많이 힘들어하더라.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이가 무릎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우리 둘이 갈까? 제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어요. 단둘이라는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그럼 오늘은 쉴까요? 은혜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가자. 수진이도 내가 실망할까봐 걱정하더라.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잠시 후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9시에 만나요. 형부. 마지막 형부라는 단어가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니 은혜가 벌써 와 있었어요. 민트색 등산복을 입은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부. 은혜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쓴 것 같았어요. 왔구나. 수진이는 무릎이 안 좋아서 못 왔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많이 아프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내가 병원 예약해놨어. 괜찮을 거야. 제가 앞서 걸으며 말했어요. 은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희 둘은 말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평소 세 명이 함께할 때와는 달리 조용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형부,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왜? 제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언니 없이 저랑 단둘이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인데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해. 제 말에 은혜도 조금 편안한 표정이 되었어요. 30분쯤 올라가니 쉼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벤치에 앉았어요. 제가 물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형부. 은혜가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녀의 목선을 따라 물이 넘어갔습니다. 땀에 젖은 목덜미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는 걸까? 정신 차려, 처제잖아. 형부는 정말 체력이 좋으시네요. 저보다 5살이나 많은데. 은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5년째 등산하니까 체력이 붙었지. 처음엔 나도 힘들었어.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멋있어요. 50대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 드문데. 은혜의 말에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수지는 요즘 저를 잘 안 봤거든요. 갱년기 때문인지 늘 피곤해했고 무기력했어요. 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은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형부, 회사 생활은 어때요? 요즘도 힘드세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웃으며 말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긴장했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등산이 필요하신 거구나. 은혜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렇지. 산에 오면 머리가 비워져. 너도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혼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등산하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위로의 제스처였어요. 은혜는 고마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형부 덕분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저는 수건을 꺼내 은혜에게 건넸습니다. 닦아. 감기 걸리겠다. 은혜는 고맙다며 받았어요. 수건으로 얼굴과 목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왠지 자꾸 그녀를 보게 되는 게 이상했습니다. 처제인데 왜 이러지? 저희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수진이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저는 반을 은혜에게 나눠줬어요. 같이 먹자. 수진이가 많이 쌌네. 은혜는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언니 손맛이 그리워요. 그녀의 말에 저도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3명일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편안하고 조용했어요. 형부. 은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오늘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뭘? 우리 가족인데.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하산하는 길, 저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이야기, 취미 이야기, 일상 이야기들. 처음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언니 못 오시면 우리 둘이 또 올까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진이 무릎 나을 때까지는 우리가 다녀야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편했을까? 수진이랑 있을 때보다 더 편했던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산 공기가 좋아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무릎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등산은 무리라고 했죠.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등산 못 가잖아. 수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야. 은혜랑 잘 다녀오고 있어. 제 말에 수진은 고마워했습니다. 동생을 챙겨주는 남편이 기특했나 봐요. 매주 토요일 저와 은혜는 단둘이 등산을 갔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너무 편해졌습니다. 형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가을이 참 좋아. 저희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은혜와의 등산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주중에도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집에서 수진과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은 늘 피곤해했고 일찍 잠들었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반면 은혜와는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산을 오르며 정상에서 쉬며 하산하며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부는 왜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은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회사 생활이 답답해서. 산에 오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제 말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정말 답답했는데 등산하면서 살 것 같아요. 은혜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이제 상처가 많이 아문 것 같았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표정이 밝아졌어. 제 말에 은혜는 웃었어요. 형부 덕분이에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받아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제를 보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어느 토요일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비 오는데 어떡할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형부만 괜찮으시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 우비 챙겨서 가자. 약한 비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은혜는 좋다고 답장했습니다. 비 오는 등산로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둘만의 공간 같았어요. 형부, 여기 미끄러워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이끌었어요. 조심해. 천천히 가자. 제 손이 은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은혜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놓지 않았어요. 저희는 손을 잡은 채 계속 걸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렸어요. 저희는 정자 안으로 피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많이 젖었네. 제가 수건을 꺼내 은혜에게 건넸습니다. 은혜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어요. 형부도 젖으셨어요. 그녀가 제 머리를 닦아주려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은혜는 이미 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가만히 계세요. 은혜가 제 머리를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저희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은혜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혜도 저를 쳐다봤어요. 저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형부. 은혜가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녀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 순간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희는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내려가야 할 것 같아. 비가 더 세질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산하는 길 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까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처제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저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저와 은혜의 등산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수진의 무릎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빠, 은혜 잘 챙겨줘서 고마워. 수진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요즘 저는 은혜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주중에도 그녀가 떠올랐어요.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처제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저희는 산 아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뭐 먹을까? 제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은혜는 뭐든 좋다고 했어요. 된장찌개 2개 주세요. 제가 주문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등산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은혜는 좋았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정말 행복해요. 형부 덕분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요즘 즐거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혜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부. 은혜가 작게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요즘 형부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은혜의 고백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나도 그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주방에서 나는 소리만 들렸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저희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제 차를 타고 은혜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자 침묵이 흘렀어요. 저희 둘 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형부.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잠깐 들어오실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잠깐만.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가세요. 은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은혜의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은혜는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커피 나왔어요. 은혜가 두 잔을 들고 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저희는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형부. 은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많이 외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나도 그래. 수진이는 요즘 날 안 봐.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저희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은혜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따뜻했어요. 형부.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은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떼지 않았어요. 응. 안 돼. 저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 멈추겠어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줬어요. 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은혜도 저를 안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금기의 선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형부. 은혜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혼자 있기 싫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처제와 형부라는 관계를 넘어섰어요. 남자와 여자가 되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은혜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형부. 은혜가 눈을 떴어요. 가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응. 수진이가 기다릴 것 같아. 제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 후회하세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하지만 미안해. 제 말에 은혜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후회는 안 해요. 그냥 복잡해요. 은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제가 속삭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수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 누운 아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혜 생각과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망설였어요. 오늘 등산을 가야 할까? 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부, 오늘 어떻게 하실래요?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9시에 만나자. 보낸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저희는 어색했어요. 지난주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형부. 은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일 잊어주세요. 그녀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은혜야.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잊을 수 없어. 제 고백에 은혜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저도요.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나란히 앉아 경치를 보고 있었어요. 은혜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은혜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하산 후 저희는 다시 은혜의 집으로 향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은 같은 패턴이 되었습니다. 등산을 하고 은혜의 집에 가는 것. 저희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평범한 남편이었어요. 수진과 조용히 지냈습니다. 오빠, 은혜 잘 챙겨줘서 고마워. 수진이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되면 은혜를 만났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형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미안해. 하지만 제 품은 따뜻했습니다. 은혜는 그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와 은혜의 관계는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은 저희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중에도 만나는 횟수가 늘었어요. 저는 퇴근 후 은혜의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수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조심해서 다녀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미안했지만 발걸음은 은혜에게로 향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은혜의 집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편안했습니다. 그녀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형부, 기다렸어요.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과는 나누지 못하는 대화들이었어요. 꿈 이야기, 미래 이야기, 솔직한 감정들. 형부는 행복하세요? 어느 날 은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너랑 있을 때는 행복해. 제 말에 은혜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자. 제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이게 사랑인지 의심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것뿐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수진과의 결혼 생활 25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25년이었습니다. 형부, 우리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해요? 은혜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하면 돼. 아무도 모를 거야. 제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줄타기 같은 일상이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수진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 등산 나도 갈래. 수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무릎은 괜찮아? 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좋아졌어. 병원에서도 가벼운 운동은 괜찮다고 했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면. 제가 말을 흐렸어요. 수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요즘 우리 대화도 없고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싶어. 수진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면 더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아. 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지는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내일 아침에 도시락도 쌀게.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는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수진이도 같이 간대. 보내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은혜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아, 언니가요? 알겠어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김밥과 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빠 준비됐어. 수진이 새로 산 등산화를 신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니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은혜가 억지로 밝게 웃으며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도 동생을 꼭 안았어요. 은혜야, 보고 싶었어. 무릎 나아서 다행이야. 수진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함께였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저와 은혜는 어색했어요. 언니, 천천히 가요. 무릎 조심하셔야 해요. 은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괜찮다고 웃었어요. 저는 아내를 신경 쓰며 걸었습니다. 평소 은혜와 걸을 때와는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배려했습니다. 1시간쯤 올라가자 수진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쉴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 정상까지 가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혜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어요. 쉼터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어요. 자, 물 마셔. 제가 수진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수지는 고맙다며 받아 마셨어요. 제 배려가 고마운 것 같았습니다. 오빠 고마워.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으며 그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형부, 이거 드세요. 그녀가 저에게 물병을 건넸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수진 앞에서 은혜의 물을 받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이상할 것 같았어요. 아, 고마워. 제가 받아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너희 둘이 많이 친해졌구나.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은혜는 동시에 긴장했어요. 네, 형부가 잘 챙겨주셔서요. 은혜가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 곁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혜는 앞서가며 길을 안내했어요. 저희 세 사람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언니, 많이 힘드세요? 은혜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이 안 좋았어요. 수진아, 우리 여기서 쉬자. 무리하지 마. 제가 아내를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어요. 미안해. 내가 체력이 딸려서. 수진이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가면 돼. 정상까지 안 가도 돼. 제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30분쯤 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수진의 컨디션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저희는 천천히 정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어요. 수진은 기뻐하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해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잘했어, 수진아. 제가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싼 김밥이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은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동생에게 김밥을 건넸어요. 많이 먹어. 오빠도. 수진이 저에게도 김밥을 주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받아 먹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수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고마워. 나 때문에 등산 못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건데. 제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은혜야, 너도 언니 대신 오빠 챙겨줘서 고마워. 수진이 동생을 향해 말했습니다.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혜와 눈이 마주쳤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언니.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저도 김밥을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순수한 미소가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수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나 봐요. 오빠 앞으로도 가끔 같이 오자. 나 무릎 관리 잘할게. 수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기념으로 남기고 싶대요. 저희는 나란히 섰습니다. 좀 더 붙어서.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와 은혜는 어색하게 가까이 섰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웃음은 억지였습니다. 오직 수진만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점심을 마치고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수진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오빠 경치 정말 좋다. 고마워. 저는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배신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처제와의 관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산하는 길 수진이 다시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제가 아내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아프다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무릎이 많이 아파. 천천히 가야 할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저는 걱정되었어요. 내가 업어줄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어요. 그냥 부축만 해줘. 천천히 갈게. 수진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이끌었어요. 저는 아내를 부축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25년을 함께한 제 아내구나. 매일 아침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던 사람. 언니, 제가 반대편 부축할게요. 은혜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맙다며 동생의 어깨에 기댔어요. 저희는 그렇게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제가 수진을 양쪽에서 부축하며 걸었어요. 너희 둘 다 고마워.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많이 힘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자. 제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25년 동안 아내를 대하던 그대로였어요. 이게 진짜 제 모습이구나.
1시간 넘게 걸려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지쳐 보였어요. 제가 벤치에 앉혔습니다. 수진아, 병원 가봐야겠어. 무릎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음 주에 예약할게. 오늘은 그래도 좋았어.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픈데도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믿고 있어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은혜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은혜야, 오늘 고마웠어. 제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어요. 네. 형부 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혜가 저희를 배웅했습니다. 수지는 동생을 꼭 안았어요. 은혜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사랑해. 수진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언니.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빠, 무슨 생각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수진의 밝은 얼굴, 순수한 감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신뢰.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25년을 함께한 아내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힌 후 무릎에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고마워,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 수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아내를 바라봤어요.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은혜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은혜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내일 등산 나는 못 갈 것 같아. 무릎이 아직 안 좋아서.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도 쉴까?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손을 내저었어요. 은혜랑 가. 혼자 있으면 또 우울해질 거야. 수진의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등산 갈까? 한참을 기다린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9시예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저희는 어색했어요. 지난주 이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형부. 은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서 걸었어요. 산을 오르는 동안 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제 말에 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알아요.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은혜가 작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이 얼굴 보니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더라.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나란히 앉아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긴 시간이 흘렀어요. 마지막 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부. 은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해요? 그녀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 후회는 안 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와의 시간은 행복했어. 제 말에 은혜는 울었어요. 저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죠. 그녀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수진이를 사랑하는 거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알아요. 지난주에 확실히 알았어요. 형부가 언니를 대하는 거 보면서 은혜가 말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미안해, 은혜야.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요. 저도 외로움을 달래려고 형부한테 의지한 거니까요. 은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죠. 그렇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 제 말에 은혜는 동의했어요.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오르는 산이었어요. 저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수진이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저는 반을 은혜에게 나눠줬어요. 먹자. 제가 말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밥을 받았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형부.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행복했어요. 그녀의 고백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정말 행복했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와의 시간들이 소중했어. 제 말에 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게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혜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워서 의지한 거죠. 저는 그녀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이용한 것 같아서.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형부한테 의지했으니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죠. 형부와 처제로.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제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언니한테는 비밀로 해요. 은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알면 너무 아파할 거예요. 당연하지.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게. 제가 약속했습니다. 은혜는 고마워했어요. 저희는 일어나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마주 섰습니다.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은혜야. 제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제 말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부도요. 언니랑 행복하세요. 은혜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은혜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줬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 제가 속삭였습니다. 은혜도 작게 대답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형부. 저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 앉은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과의 관계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대화도 늘리고 배려도 더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제가 퇴근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놀라워했어요. 오빠가 웬일이야? 뭐든 좋아.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제 다정한 전화였거든요.
그럼 외식하자. 내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자. 제 제안에 수지는 기뻐했어요. 정말? 좋아. 오빠 고마워.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저희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그동안 미안했어.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제 말에 수진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가 뭘 잘못했어? 수진이 물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화도 별로 안 하고 너한테 관심도 안 가졌잖아.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고마워.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에는 수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은혜랑 가벼운 산책 어때? 그녀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은혜를 만나는 것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이상할 것 같았어요. 좋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은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가 오늘 가벼운 산책하자는데요. 괜찮으세요? 조심스러운 문자였어요. 그래. 괜찮아.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2주 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저희 세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만났어요. 은혜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언니.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수진을 안았어요. 수진도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은혜야, 오랜만이다. 수진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형부. 은혜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예전과 다른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응. 잘 지냈어?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서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수진이 가운데, 양쪽에 저와 은혜가 걸었어요. 예전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어때, 은혜야? 수진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은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언니. 요가 수업도 잘 되고 있고.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정말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은혜 많이 밝아졌지?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제가 은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희의 눈이 잠시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과거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간식을 꺼냈어요. 이거 먹자. 내가 준비해 왔어. 저희는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한 대화였어요. 예전처럼 가족 같았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부, 언니랑 행복하세요. 은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공원을 걸었어요. 저와 수진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자리였어. 수진 옆이 바로 제 자리였어요. 은혜와의 시간은 잠깐의 방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소중히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25년을 함께한 아내.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제 옷을 챙겨주던 사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해질녘 저희는 공원 입구에서 헤어졌어요. 은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언니, 형부, 오늘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수진이 동생을 꼭 안았어요. 그래, 은혜야. 자주 보자. 수진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가. 제 말에 은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형부. 언니랑 행복하세요. 은혜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저와 수진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오빠 요즘 많이 달라졌어. 수진의 말에 저는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제가 물었어요. 수진은 제 팔을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다정해진 것 같아. 나한테 관심도 많아지고. 기분 좋아. 수진의 목소리가 행복했어요. 저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 제가 약속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수진을 도왔어요. 함께 요리하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한때 멀어졌지만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오늘 정말 행복했어.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제가 아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자. 제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과 함께 어떤 선은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제자리로. 이게 제자리였습니다. 수진 옆. 25년을 함께한 아내 곁.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